국회가 1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중에 조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생활비와 지원금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생활비와 생존자금을, 자치구별로는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책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 짚어보죠. 스튜디오에 심다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우선 이 지원 대상별로 어떤 대책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원 대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대책은 역시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고 5월 15일까지 서울시는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또 소상공인 약 7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 140만 원의 생존자금 지급, 저희도 이제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죠. 예. 이것도 다음 달부터 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긴급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 생존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을 지원하는 건데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주가 그 노사 합의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또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도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 상태에 들어간 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동안 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어린이집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이제 원생들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95% 미만이거나 또는 95%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동이 감소한 경우 서울시는 또 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 지원금입니다.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곳들에다가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 또 이제 자치구별로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이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네. 지원 제도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짚어봤던 가장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네. 신청 초기부터 접수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상이 되는 가구 수보다 이 신청을 한 가구 수가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이 신청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은평에서는 24일 기준으로 7만 8천여 가구가 지원을 했고 양천에서는 23일 기준으로 5만 6천여 가구가 접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은평구에서는 6만 5천여 가구를 좀 대상으로 파악했는데 이미 벌써 1만 가구 이상이 더 지원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은평구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소득 초과인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고, 아니면 이 소득 자료가 조금 근래 게 아니어서 예전 자료로 이제 확인이 돼서 또다시 소득이 없어진 분들은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소득 증빙 자료 내시면 다시 재신청하셔서 적합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내가 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이 생활비 신청이 5월 15일까지잖아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방법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온라인과 현장 방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제 온라인 접수는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좀 시작이 됐고 현장 방문 접수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이틀에 한 10,000명 정도 몰릴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대기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대기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한산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온라인 접수가 힘든 주민들은 그 오부제에 맞춰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좀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휴업 지원금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또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이 PC방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 휴업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지금 끝난 건가요? 네, 그 휴업 지원금의 경우는 사실 자치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일단 그 접수는 완료됐고 이제 그 지원하는 그 이제 휴업 지원금 지급은 좀 진행 중인데요. 예. 양천구는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휴업한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접수를 받았고요. 노래방 200여 곳, PC방 26곳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은평구의 경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또는 6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 중에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77곳의 PC방과 노래방이 지원을 했고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학원에 대한 휴업 지원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하는 바람에 좀 네. 집단 감염 우려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휴원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원 기간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또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PC방, 노래방처럼 이제 학원도 사실 휴업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제 양천은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리고 은평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에서 14일 이상 휴원한 학원에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옆에 영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구청 민원 게시판을 보면 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굉장히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초기인 2월부터 학원을 휴원했는데 4월에 더 이상 휴원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방역 지침을 좀 지켜가면서 학원 문을 열기로 한 곳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한 시의원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자치구별로 학원 휴원 지원금이 각각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이 대책 마련을 강구했는데요. 이 내용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 휴원 권고일을 2월 24일부터 하라고 했으면은 이 적용하는 기간도 그때부터 하는 게 맞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치구별로 이렇게 다양한 날짜가 나오니까 날짜 좀 적용을 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좀 네, 전 의원과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학원 휴원 지원금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이유를 두고 이제 교육청이랑 자치구별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앞서서 계속 저희가 지원 대책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지원 대책을 좀 짚어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혹시 좀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는 중복이나 과잉 지원은 없는지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보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책들이 힘든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